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하루 10분 귀간조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 의료 요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지리적으로 나 저기 제주도에 살아. 나 저기 독도에 살아. 그래서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거리가 너무 멀면 힘들다. 이거 접수주지 요거 뒤에서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문제. 지방 작은 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 차편이 좋지 않아서 너무 오래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요인이 부족하냐? 지리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병원을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1차 보건의료를 이용할 텐데 어렵다. 여러분 1차 보건의료가 뭐예요? 1차 보건의료는요. 보건소, 보건주소, 보건진료소 또는 의원급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1차 보건의료입니다. 아시겠죠? 1차는 의원급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적으로 동네에 있는 의원, 치과의원이고요. 2차는 병원급이고 종합병원급입니다. 3차는 을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말해요. 1차 의료기관은 내 동네 의원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면서 기본적이라는 거. 질병 발생 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인적인 의원, 조사원 등 외래 진료 위주의 의원급 체계가 1차 의료기관이라는 거. 예방 중심이다. 큰 병 걸리면 대학병원 가야 되니까 그냥 간단한 것만 치료한다는 거. 2차는요.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급이 거의 다 2차라는 거예요. 3차는요. 1, 2차보다 분화된 각종 시설과 고급 인력이 있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바로 3차이다. 이것입니다. 1차는요.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기본적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요. 3차로 가면은 보편적이란 말이 없어요. 기본적이 아니에요. 값 비싸고 난이도가 높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병상이 만약에 30병상 이상이에요. 그러면 병원급이죠. 100병상 이상이면요. 종합병원이에요. 아시죠? 이거 의료법규에서 짚어드렸지만 한 번 더 찝는 거예요. 종합병원은 100개부터 499개까지가 다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300병상 이하와 이상으로 나뉘죠? 300병상 이하라면은 진료 과목이 7개면 돼요. 300병상이 넘는다면은 진료 과목은 9개면 돼요. 상급 종합병원은 무조건 병상이 500개, 5상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상급.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이 500개가 넘어야 된다는 거. 1차 보건의료 뭐라 그랬어요? 접근이 편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동네 의원이 1차 보건의료라는 거.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에 그 접근의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국시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접수주지 요거 4글자를 외울게요. 접수주지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면 안 돼. 지역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 경제적으로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도 안 돼. 사회적인 이유로 어떤 계급이나 학벌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 거리적으로도 접근해야 되지만 지역적,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민의 참여,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차려놔도 소용이 없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마을건강원 제도 이런 것도 결국 이장님이 방송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해놔도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코로나 예방교육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주민들이 거리 안 지키고 마스크 안 끼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참여해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무리 국가고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집어넣어도 여러분이 이 영상에 참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불 부담 능력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지불 능력에 맞게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어야 된다. 물론 공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보건소 갔는데 한 번에 갈 때마다 30만 원이야. 그럼 동네 사람들 어떻게 가겠어요? 적당한 지불 부담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특징은 접수주지, 접근성, 수용 가능성,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지불 가능성.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근성, 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죠. 그리고 수용 가능성,
아니 뭐 의료적으로 좀 믿을만 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민간 신앙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 함께 투게더. 지불 가능성은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 시설은 보건의료 취약시설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한다. 뭐 취약시설 하면은 보건진료소입니다, 여러분. 농특법이 뭐예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골에는 의사가 없어. 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1978년 알마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권한.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없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78년에 알마타 회의,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다 얘기했죠.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였대요. 그래서 농특법을 정했어. 의료취약지, 복지오지에도 간호사를 파견해라.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조산사 자격증을 또 국시 보고 딴 사람이 조산사래요.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보냈어요. 간호사와 조산사만 있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결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라는 거.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농특법, 알마타 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다 세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맨날 국가고시에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이런 거 학원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다 그냥 공부도 안 했었는데 시험 문제 맨날 나와. 보건의료 취약지에 설치한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뭐 예방접종, 건강 증진, 검사, 진찰. 약간 간단한 거 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문제. 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 농특법 어쩌고저쩌고 한 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건진료소 하면은요. 간호사와 조산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세트로 가십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모두에 속한다. 이런 게 나왔었고 우리나라 의료기본은요.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사회보장제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5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얘도 맨날 시험에 나와요.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은요. 4대 보험을 강제로 띱니다. 그 4대 보험이 뭐예요? 국산, 건고예요.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 그냥 강제로 띄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왜? 돈 우리가 미리 띄어가서 니네들 뭔가 문제 있을 때 국가에서 보장해 줄게.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회보험입니다. 내 돈 다 띄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뭐예요? 이게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말이 5가지지 뭐냐 4가지 플러스 1이에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안에 포함이 된다. 건강보험료 영수증 오시면 보세요, 여러분.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원래 7점 몇 프로였는데 11점 몇 프로로 올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나 노인도 아니고 우리 집에 노인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돈을 내요. 그 돈으로 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그 외에 등급 받은 사람들한테 혜택 주잖아요. 본인 부담금 이 사람들은 15에서 20%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나라에서 내주고요. 그 또 나머지 60에서 65%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요. 내가 낸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그 등급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공공부조에는 뭐가 있어요? 공공부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공연히 부조를 해? 부조는 뭐예요? 우리 결혼했어. 뭐 누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부조한다. 그 부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가 돈을 뭔가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줘? 빈곤층에게 돈을 좀 이렇게 나눠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공부조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급여라는 건요. 일반인이 쓰는 게 아니라 빈곤층에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아시겠죠? 사회서비스는 뭐예요?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에요. 노인, 장애인, 부모가 없어, 조손 가족이야 이런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특정인에게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 국민이 다 하는 거는 국산 건고노밖에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은 공공부조고요. 특정인,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소년소녀 가정이야. 뭐 집안이 어려워. 뭐 이렇게 폭력 가정이야. 이런 경우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뭐예요?
질병이나 나이가 먹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실업 중이거나 사망 등 이런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이다. 말은 좋아요. 근데 이제 돈은 다 뛰어간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국민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하루 10분 귀간조한다.